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계법령 첫 번째 법인 공중위생관리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법령이든 간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할 것은 용어정의 테마나 목적 부분이 있죠.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 마시고 보셔야 될 부분이죠. 자,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1조를 보게 되면 목적이 나옵니다. 자,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와 있죠. 기본 포인트 자체가요. 그 목적사항을 보시면 공중이 이용하는 기본적으로 영업의 위생관리라고 나오죠. 자, 위생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공중에 이용하는 영업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킨다. 자, 위생 수준 향상 나오죠. 자,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 자체가 나올 때는요. 목적 부분도 물어볼 때 자, 거기에 주어져 있는 단어들 특징을 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간간히 이제 공중위생관리법 목적이 아닌 것하고 물어본다면 기본적으로 위생관리란 말을 들어가야 되겠죠. 위생관리. 자, 그리고 또 위생 수준을 향상한다라는 표현들, 또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본적으로 기여한다는 기본적 내용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표현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자,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라고 목적이 나와 있는 건 이런 규정은 없지요. 그래서 표현상 문제에서 자, 우리 공중위생관리법 목적이 아닌 것하고 물어볼 때 자, 위생상 위해 방지 목적 이런 것은 틀린 걸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위생관리, 위생수준 향상,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라고 받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용어정의에 관련된 테마입니다. 용어정의는 자, 우리 영업도에 관한 기본적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가장 기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난 시험에도 물어봤던 내용이기도 하죠. 자, 가장 대표적인 공중위생 영업입니다. 자, 그래서 공중위생 영업의 개념은 우리 위생사에서도 가장 기본 출발점으로 보실 수 있는 영업이죠. 자, 공중위생 영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나와 있죠. 자, 기본적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시면 숙박업이나 자,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 위생관리업을 말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6개 영업이 나옵니다. 공중위생 영업이라는 것은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숙박업이 나오죠. 자, 숙박업입니다. 자, 또는 목욕장업, 자, 그리고 또 이용업, 자, 그리고 미용업입니다. 미용업, 자, 그리고 세탁업,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건물 위생관리업이라는 게 나오죠. 건물 위생관리업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 이 내용이죠. 자, 공중위생 영업이 아닌 것하고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공중위생 영업은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그리고 건물 위생관리업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 지난번 나왔던 것처럼 제과점업은 들어가 있지 아니하죠. 제과점업이다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자, 또는 위탁급 식업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이다. 자, 일반 음식점이다. 자, 이것도 공중위생 영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놈들은 자, 우리 제과점이나 일반 음식점 영업에 관한 것은 우리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식품 접객업의 일종들이죠. 식품 접객업에 들어가는 거지 공중위생 영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공중위생 영업은 이렇게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건물 위생관리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특징적인 내용을 보시면 숙박업 여러분들 일반점들 우리 숙박할 수 있는 즉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 숙박업이 되겠죠. 자, 목욕장업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물이나 내지 맥반석 등을 이용하여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는 것을 목욕장업이다.
자, 이용업은 뭐죠? 이용하고 미용에 관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용업은 손님의 용모를 단정히 꾸민다 나오죠. 그래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 용모를 단정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용업은 여러분 머리카락 수염을 깎 나와 있죠. 머리카락 수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모 단정의 특징이고요. 여기는 머리카락이나 내지는 수염 이를 깎는 것을 이용업. 자, 미용업이라고 하면 여기는 외모 관리죠.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 그래서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외모를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미용업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 머리, 피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얼굴, 머리, 피부 등도 들어가는 것. 이게 미용업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 이용업은 용모란 말 기억하시고 용모. 자, 용모를 단정해서 주로 이제 용모는 얼굴 쪽이니까요. 우리 머리카락 수염 등을 따뜻한 게 이용업으로 보시면 된다. 미용업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래서 얼굴, 머리, 피부 등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자, 세탁업은 여러분들 의류, 기타 섬유 제품 등이 나오죠. 자, 그러한 것을 세탁하는 영업을 세탁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건물 위생관리업이 있죠. 자, 건물 위생관리업은 보시면 주로 뭐죠? 건물을 위생관리한단 말이 그러면 건물 청소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막연히 청소 문제가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청결 유지나 내지는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 위생관리업이라는 것은 우리 건축물 등의 청결 유지,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내 공기 정화입니다. 청결 유지나 실내 공기 정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자, 기본적으로 뭐죠?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건물 위생관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 등 대행업으로 보시면 돼요. 건물 위생관리업.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중위생 영업은 숙박, 목욕, 이용, 미용, 그리고 세탁업, 건물 위생관리업 이렇게 6개로 나누어진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좀 더 세부적 들어가게 되면 일반 우리 시행령 내용까지 보셔야 되는데 숙박업 중에서 제외되는 것들 보셔야 되겠죠. 숙박업이 아닌 것, 일반적으로 우리 숙박업에서 제외가 되는 것, 그것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다. 우리 시행령 2조 1항이 나와 있죠. 자, 다음은 숙박업이 아닌 것 해가지고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민박 같은 거, 이건 숙박업에서 제외 나오는데, 자, 보시면 농어촌 민박 사업용 시설 나오죠. 숙박업에 제외되는 것 간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킹해 주신다면, 자, 첫 번째는 자, 농어촌입니다. 자, 농어촌 민박 사업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민박 사업용 시설 하나 보시면 되겠고, 자, 숙박업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나오죠. 네, 자연휴양림입니다. 자, 휴양림 안에 설치된 여러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청소년 수련시설이 나오죠. 자, 청소년 수련시설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1박 2박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이것은 숙박업이라고 하지 아니한다. 자, 또 네 번째가 여러분들 외국인이죠. 자, 외국인이 우리 관광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머물 수 있는 도시 민박업이죠. 그래서 도시 민박업용 시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관련돼 가지고 외국인 관광이 오게 되면 도시 민박업입니다. 일종의 여러분들 게스트하우스로 들어보시죠. 그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숙박업에서는 숙박업이 아닌 것들. 자, 보통은 민박 생각하시면 돼요. 민박. 자, 포인트 자연휴양림. 자,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그리고 도시 민박업용 시설을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숙박업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박업 제외된 것을 하나 보시고요. 또 간간히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자, 여러분들 휴양 콘도미니엄 같은 거 있거든요. 자, 휴양 콘도미니엄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은 일반적 숙박업으로 들어갈 거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휴양 콘도미니엄이나 일반적으로 뭐 호스텔, 전부 다 호스텔, 호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숙박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좀 휴양 콘도미니엄은 일반적으로 우리 분류상으로도 숙박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숙박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농어촌 민박,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아울러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나오죠. 자, 이런 파트들은 숙박업이 아니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아울러서 이제 우리 목욕장업입니다. 자, 목욕장업에 관한 것은 두 가지 형태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 다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 물이죠.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간접 가열하여 발생된 열기,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설비 나오죠. 자,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목욕장업이라고 합니다. 역시 거기에서 제외되는 게 나오죠. 자, 제기 나오는 것은 자, 목욕장업은 좀 가볍게 보시면 자, 보도에서 목욕장업이 아니다. 제외되는 것. 자, 우리 숙박업이죠. 보통 숙박 영업소에서 부설된 욕실 같은 거 있죠. 자, 그것은 일반적으로 목욕장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숙박업에 있는 기본적인 욕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인들 스포츠센터 있죠. 자, 종합체육시설업입니다. 일종의 체육시설업에 있는 체원관리실 나오죠. 체원관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업. 보통 스포츠센터 근데 보시면 뭐 발안실을 두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체원관리실이 있습니다. 자, 이 체원관리실도 자, 기본적으로 우리 숙박업이라고 목욕장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욕장업이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설에 부설돼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목욕장업에서 빠지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제외된 걸 물어볼 때 이제 여러분들 숙박업 쪽이 좀 더 포인트는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공중위생 영업을 물어볼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은 6개죠.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건물, 위생입니다. 자, 그리고 숙박업이 아닌 것들. 자, 보통들 우리 민박, 휴양림, 그리고 청소년 수련, 그리고 도시 민박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목욕장업이 아닌 것은 숙박업에 있는 욕실 같은 거, 또 우리 체육시설업에 있는 체온관리실, 기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이용과 미용은 용모를 단자하는 것. 자, 미용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이용은 머리카락 수염 등에 관련된 것을 의미하고 미용은 얼굴, 머리, 피부 다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건물위생관리업은 우리 일반적으로 청소 등을 대행하는 거다. 그래서 개념적 문제를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용어정에서 나오는 우리 공중위생 영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공중위생 영업에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자, 우리 법 3조 내용인데요. 자,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자, 신고 나오죠. 자, 신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불행이 되는 시설 등을 갖춰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된다 나와 있죠. 자, 이때 신고는 누구에게 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공중위생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자, 우리 시군구장입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오죠. 그래서 신고를 하여야 된다. 자, 가장 기본 절차입니다.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우리 행정 절차로서 허가를 받아야 될 거냐 아니면 등록을 해야 될 거냐 또 신고를 해야 될 거냐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중위생 영업은 여러분 신고사항입니다. 여기 또 신고. 자, 신고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항상 여러분들 그게 이제 포인트죠. 신고인가 허가인가 기억하시고 아울러서 이제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여기는 바로 뭐죠?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서 쓰면 여러분들 시군구장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시군구장에게 하는 것이다. 자, 간간히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다. 자, 이러면 이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여기 또 시도지사도 아니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고사항이므로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면 뭐 시군구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신고를 하면 된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은 틀린 지문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신고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다도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 폐업입니다. 일반점들 폐업할 때도 바로 뭐죠? 자,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다. 자, 폐업할 때도 기본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문제는 폐업하게 되면 자, 며칠이 나오죠?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그죠? 20일 이내. 기본적으로 똑같이 우리 시군구장에게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강의 문제상에서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장,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지만 폐업할 때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그럼 틀린 점 되겠죠? 자,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3조 내용이에요. 아울러서 우리 3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시군구장은 공중위생 영업자가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럴 때는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권 말소에 관한 기본적 내용이죠. 자, 그 지문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죠. 잠깐 보충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세무서장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세무서장에게 자, 우리 영업을 한 자가 만약에 폐업 신고를 했다. 폐업 신고입니다. 그래서 영업한 자가 기본적으로 폐업 신고를 했거나 자, 아니면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다는 이야기죠. 등록을 말소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군구장은 신고한 사항이 있겠죠. 신고한 사항이 있는데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했거나 내지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다면 우리 시군구장입니다. 자, 시군구장은 신고사항을 여기 보세요. 우리 영업하기 위해서 신고했죠. 그런 신고사항을 뭐 할 수 있다. 직권은 시군구장이 직접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신청을 받지 않냐고 직권으로 바로 뭐한다? 말소. 제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신고사항을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그 내용입니다. 이건 당연히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게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폐업 신고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장은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법 3조 2입니다. 자, 공중위생영업에 승계가 나오죠. 자, 승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승계 내용도 하나 여러분들 정돈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자, 볼까요? 우리 공중위생영업을 했는데, 자, 승계를 받게 되면 지위를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승계 사유를 정리 좀 해 두실 필요가 있고, 또 승계 받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될 거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 공중위생영업을 합니다. 자, 공중위생영업을 만약에 A가 하고 있다고 봅시다. 자, 근데 이 위생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영업을 자, B에게 양도를 했다고 봅시다. 양도를 넘기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중위생영업을 A가 해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A의 죄는 우리가 양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넘기는 사람. 자, 여기 B는 그 영업을 이어받았죠. 영업한 사람을 양수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자, 그 양도는 이어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생영업이 끝나고 B가 새로이 영업을 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양도인의 지위입니다. 양도인이 그 영업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가 그대로 승계가 된다는 이야기죠.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지위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뭐 좋은 점이라면 뭐 실적을 요하는 그런 것들은 쌓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이 될 것이고요. 단점, 나쁜 것도 넘어가죠. 나쁜 걸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양도인이 그동안 영업정지를 한번 받았다. 그렇다면 그 받았다는 효과 자체도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년에 영업정지를 2번 받으면 취소가 된다고 한다면 한 번 받은 그 사실도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넘어간다는 말이면 좋은 것, 나쁜 거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위가 승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관청에서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위가 승계가 되면 승계받은 사람이죠. 자, 우리 양수인입니다. 양수인은 신고를 해줘야 우리 관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 시군구장입니다. 역시 시장, 군수, 구청장 보시면 돼요. 자, 시군구장에게 양수인은 뭐하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 시군구장은 공중위생 영업을 A가 신고했잖아요. A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B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B가 그 영업을 하고 있구나. 자, 시군구장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를 해줘야 될 것이고, 자, 신고는 언제 나오죠? 일반적 양수, 즉 일반적 사유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점들 우리 지위 승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할 것은 이런 지위 승계 사유에 관한 것을 하나 체킹하시면 됩니다. 사유. 자, 사유는 자, 여기 말처럼 양도가 나오죠. 양도. 자, 또는 사망. 우리 법인 같으면 합병입니다. 자, 법인 같으면 합병. 자, 또는 일반적으로 경매에 의해서 넘어갈 수도 있죠. 경매. 자, 경매. 그래서 뭐 영업이 잘못돼서 그 지위를 경매를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자, 또 우리 환가 나오죠. 채무대승이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가. 자, 가격을 우리 금전을 환산하는 걸 말하겠죠. 자, 또는 일반적 압류 재산의 매각입니다. 압류한 재산의 매각. 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위를 이어받은 경우입니다. 자, 일반적 승계 사유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경매, 환가, 압류산 매각은 다 이렇게 물건이 채무 등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 지위 승계는 당연히 누가 되겠죠? 양도 같으면 누가?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받을 것이고,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겠죠.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할 것이고, 합병 같으면 법인은 합병이 되면 존속하는 법인, 그죠? 존속하는 법인, 존속법인입니다. 또는 새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설립법인. 자, 이 말은 뭐냐? 합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A법인하고 B법인께 A법으로 흡수될 수도 있고, 또는 A법인, B법인이 합해져가지고 C법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뭐 A, B에도 존속되는 A법인이 나왔다면 A법인이 승계받을 것이고, 새로 만들어진 C법인이 있다면 설립법인이 승계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렸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인수단자죠. 인수한자. 자, 일반적으로 지위를 승계받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 같으면 뭐 경락을 받은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위 승계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단서 조항이 하나 있네요. 지위를 승계받는데 문제는 그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있다는 것이죠.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는 영업입니다. 이런 자격 요건이 있는 영업을 무자격자가 그대로 승계받을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경우들 뭐죠? 우리 이용하고 미용업입니다. 그죠? 근데 이용업이나 내지는 미용업입니다.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지위가 승계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면허를 소지한 자 한해서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면허 소지자. 자,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용과 미용업은 면허 소지자만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따라서 문제상에서 뭐 승계 사유를 물어볼 때 뭐 면허증을 양도받았다 그런 문제 안 되죠. 면허증은 양도 안 되고, 이런 면허는 여러분들 그건 인신, 즉 그 사람에게 전속하는 일신 전속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양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면허 소지자에게 승계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법 4조 내용입니다. 자, 4조 내용을 보게 되면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업무가 나오죠. 자,
공중위생업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운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 안전하게 관련하라고 했죠. 또 한 가지 목욕장 업에 관한 문제죠. 물하고 맥반석, 황토, 옥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물에 관한 문제는 수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수질 기준이나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되겠죠. 또 맥반석, 황토, 옥이죠. 역시 여기도 위생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될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에 관한 문제는요. 사용장비 또는 약재 취급 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할 의무 중에요. 위생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 또는 감염병 환자, 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 안 되는 자의 범위, 또 목욕장 내에 들을 수 있는 종사자 범위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을 부령으로 정해놨고요. 그러한 내용을 부령으로 준수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위생관리 의무 등은 그렇게 정리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위생사 면허 등에 관련된 내용을 체킹할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 위생사는 기본점들 면허를 받아야죠.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사에 관련된 면허 내용들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위생사에 관련된 기본 우리 면허 내용인데요. 자,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겠죠. 자, 문제는 이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기본적인 요건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위생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다는 것이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아울러서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 자, 그 요건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 첫 번째 교육과정 나오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자, 우리 학점 인정되는 법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일반 학점 인정되는 법률에 따라서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 이상,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걸로 인정돼 가지고 자, 보건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세 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애국이죠. 애국의 위생사 면허나 내지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위생사가 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내지는 이런 사람이 자, 플러스 바로 뭐죠? 우리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가 받을 수 있죠? 우리 보건복지부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생사 면허 취득에 관한 문제는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자, 교육과정 이수, 보건위생학위 취득, 그리고 애국의 위생사 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 자격 요건서 물어본 것. 자, 예를 들어서 위생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의미한다. 자, 이런 지문 나오면 이거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년 이상 경험을 요구하는 요건은 없어요.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위생사 국가시험은 자, 여러분 누가 실시하는 나오죠?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위생사 국가시험은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자, 우리 줄여서 보건장관을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자체는 매년 1회 이상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자체는 매년 1회 이상입니다. 우리 법문상으로는 뭐 1회 이상이지만 실제 시험 보통 뭐 매년 1회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또 한 가지 일반 위생사 국가 시험에 관련된 문제 좀 더 구체적 내용들은 어디에 나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시험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간히 우리 문제상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은 대부분 부령으로 정하는 게 많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의한 부령으로 정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또 뒤에도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대통령 정하는 것을 좀 봐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부령이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위생사 국가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절차 등을 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다 하더라도 위탁을 하는 것이죠. 위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탁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보통이고 위탁은 여러분 국가시험원이죠. 줄여서 국시원이라는 말 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국시원에 보통 위탁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위생사 국가시험에서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했다고 나올 때 자, 부정의 조치를 잠깐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험 중이라면 시험이 정지되겠죠. 시험이 끝나서 합격이 된 걸로 했는데 나중에 부정이 발각되면 합격이 무효가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시험에 응시를 못하는데 몇 회 응시를 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음 시험에 2회 응시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여기도 간간히 물어볼 때 뭐 2년간 응시하지 못한다. 이건 틀린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2년이 아니고 2회입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 시험 자체가 매년 1회 이상이다 보니까 뭐 2번, 3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년간 하면 말이 안 맞죠. 2회입니다. 2번을 응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정 합격 무효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에 응시할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울러서 일반적인 우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증을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위생사 면허에 결격 사유가 나와 있지요. 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보시면 됩니다. 자, 위생사 면허의 결격 요건입니다. 자,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내용이죠.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정신질환자입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마약류 중독자 나오죠. 자, 마약류 중독자. 마약류라고 하면 우리 마약이든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전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마약류 중독자입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법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이지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죠. 그러면 금고라는 것은 뭐 징역보다는 좀 아래지만 징역은 여러분 우리 구금된 상태에서 노역 1까지 하는 게 징역이고 금고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구금돼 있는 것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시키지 않는 거죠. 일을 시키지 않는 게 금고. 보통 우리 정치사범들이나 사상사범들이 금고형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나와 있죠. 그래서 집행하지 바짝 확정되지 않고 집행 끝나지 않은 그런 요건입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집행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경우는 결격 사유가 된다. 이 말은 위생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면허증에 그래도 면허대장이 나오죠. 자, 면허대장에 등록사항입니다. 자, 면허대장에 일반적으로 등록된 사항들 나오죠. 그 등록사항도 하나 체킹하겠는데 면허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들이 우리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면허번호나 면허연월일 또는 성명, 주소, 주번, 주민등록번호 나오겠죠. 아울러서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 연월일, 면허 취소 사유 및 취소 연월일, 기타 면허증 재교부 사유 및 재교부 연월일 나오죠.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등록사항이 아닌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면허 등급이다. 뭐 이런 것은 없는 내용이죠. 면허 등급이 들어가면 아니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 점들 위생사 면허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 위생사 시험의 방법이라든가요, 자, 면허 취소 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6조입니다만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 방법이 나오죠. 자, 그것은 한번 봤던 내용이니까 체킹하시면, 자, 여러분들 위생사 시험을 보고자 할 때는 90일 전 공고, 시험 장소는 30일 전까지 공개도 됩니다. 자, 시험 자체는 여러분 우리 필기하고 실기. 자, 필기 시험은 여러분 공중보건학 보통 우리 35문제 나오죠. 환경 위생학 50문제, 식품위생학 40문제, 위생곤충학 30, 위생관계법령이 25문항. 총에서 필기 시험은 180문항이 출제가 되고 오지선다형으로 나오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실기 시험이 나오고요. 합격 기준은, 자, 필기 시험은 전부 다 면가락, 다시 말해서 40점은 넘어야 되고 평점이 60점이 이상 돼야 되겠죠. 자, 실기 시험은 총점 60% 이상입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자, 시험 자체는 국시원에 위탁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부정행위 나와 있죠. 아까 우리 부정행위 같으면 기본적으로 조치가 된다 했죠. 부정행위 되면 시험이 정지되고 합격이 무효가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입에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위생사 면허 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자, 면허 취소를 하나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위생사 면허를 취소할 취소 사유가 7조 2에 나옵니다. 자, 취소 사유는,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자, 면허 결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 말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 면허를 취득할 때, 그때는 아니었단 이야기죠. 근데 나중에 결격사에 해당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나오죠. 자, 두 번째는 면허증 대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는 아까 봤지만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면허증 대여 나오죠. 역시 취소 사유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반점들 처분 오인된 사유가 소멸되면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생사 면허까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은 위생사 업무라든가 영업에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